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4명까지 뽑을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된 지 12년이지만 대구에서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학교 규칙에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은 학교가 10곳 중 9곳이 넘었습니다. 대구 학생들 공부는 잘하는데 대학은 잘 못 간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사양산업으로 여겨졌던 섬유가 4차 산업시대 첨단 산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2006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에는 단 한 번도 4인 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선거가 의미 없을 만큼 특정 정당의 독식이었는데요.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도 4인 선거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 5일 법정 시한을 석 달이나 넘겨 광역의원 선거구를 정했습니다. 남은 건 기초의원 선거구뿐.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으면 특정 정당이 당선자를 싹쓸이하기 힘듭니다. 지난 1월 공개한 선거구안에는 4인 선거구가 가능한 10개 지역이 모두 유보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안을 올려도 결정권을 가진 대구시의회는 그때마다 거부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12개로 한 안을 내놓았지만 시의회가 12곳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눠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4년 전에는 지역구 당선자 102명 가운데 77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3, 4인 선거구를 많이 이렇게 안을 냈지만 번번이 이게 의회에 올라가서 현재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무산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선거가 경쟁이 없다 보니까 좋은 정책에 대한 갈망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선거도 의미 없고 정책도 의미 없고 그런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내놓으면 대구시의회는 조례안을 만들고 오는 20일쯤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학교 규칙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은 곳이 10곳 중 9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명목상이라도 학교 규칙에 학생의 인권이나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곳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한 중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입니다. 남학생은 눈썹과 귀가 나오게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여학생은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2교시 그쯤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합주 선생님들이랑 다른 선생님들 몇 명이 들어와서 그 클렌징 티슈로 애들 얼굴을 막 닦는 거예요. 저 막 작가 보고 나오면 화장했으니까 벌점을 주고 가지고. 수업 시작 시간보다 20분 이상 빨리 등교해야 하거나 휴대전화는 등교하자마자 전원을 꺼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인권 침해로 규정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기면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 벌점 14점, 13점 막 이렇게 쌓인 애들한테 너 휴대폰 안 낸 애들 말하면 내가 상점을 몇 점씩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그 애들이 휴대폰 안 낸 애들을 다 꼬발라요. 그러면 일주일, 2주일 휴대폰 압수당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학교 규칙을 조사한 결과 92%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에 넘치는 머리와 복장 제한,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폰 사용 금지 같은 것들입니다. 교칙에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곳은 2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누리고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누리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의 책임의식과 절제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대학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입시 지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뜻일 텐데요. 선발 인원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시 모집 전체 인원보다 많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특히 부족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은 학교 수업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입니다. 교과 성적만으로 알 수 없는 학생의 학업 능력, 학업 열정 같은 학교 생활에 초점을 맞춰 평가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지도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제 생기부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세세히 챙겨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사실 시간도 많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학생 생활 지도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또 지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담임이 아닌 교과 교사는 맡고 있는 학생이 수백 명이 넘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쓸 내용을 교사가 아닌 학생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방식과 내용도 불공정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부 기록의 경우 학교 간 차이, 그다음에 교사 간 차이로 인해 가지고 부당한 기록 그리고 기록의 누락 등 불공정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라든지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에서 학생 노력에 걸맞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계가 입시제도 변화에 발맞춘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섬유와 패션 산업을 한때 사양 산업이라 여겼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첨단 산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섬유 박람회 자리에서도 섬유와 패션의 4차 산업 기술을 곁들인 미래 섬유 산업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유 소재를 3D 스캐너에 입력하면 천의 특성을 분석해 가장 어울리는 가상 옷이 나옵니다. 이렇게 3D로 스캔한 옷은 3일이면 시제품으로 완성됩니다. 예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반 줄였습니다. 4차 산업의 또 다른 간판인 3D 프린터는 디자인을 입력하면 바로 시제품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섬유 패션 소비자에게도 접목돼 가상 피팅 드레스룸, 증강 현실을 이용한 쇼핑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에 이슈가 되면서 패션과 대구시 주력 산업 간 연계되는 콘텐츠로 기획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따로 열렸던 대구국제섬유박람회와 국제섬유기계전, 대구 패션페어가 올해는 같이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에 대비하는 섬유 패션 업체의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업체 550개와 해외 구매자 230명이 참가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다른 산업과 융화를 굉장히 융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방이라든지 자동차, 선박 여러 가지 산업과 융화를 하면서 섬유 산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양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섬유는 4차 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이라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지역 일반 주택 가운데 기초 소방 시설을 갖춘 곳이 절반이 안 됩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지난해 12월 도내 일반 주택에 사는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 소방 시설을 설치했다는 대답이 40%에 그쳤습니다. 기초 소방 시설은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와 불을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단독과 다가구 주택은 갖춰야 하는 시설입니다. 오는 6월 경상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고심해온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김 부지사는 그동안 준비 기간이 상당히 부족했고 자유한국당 등 정당이 신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진입 장벽이 높았다며 출마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결과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인용 공표 금지와 보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는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한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 지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비롯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드 반대 시위를 하면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천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